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 K 뉴스입니다. 지난 주말 플러싱에서 설날을 기념하는 대규모 퍼레이드 행사가 열렸습니다. 한국과 중국 커뮤니티가 함께한 행사였는데요. 아시안 고유의 명절을 함께 즐기고 소개하는 뜻깊은 행사였습니다. 지한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토요일 오전, 플러싱 중심거리가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아시안 최대 명절 설을 맞아 퀸즈 플러싱에서 2018 한중 설 퍼레이드가 펼쳐졌습니다. 올해로 27번째를 맞는 설 퍼레이드에는 28개 한인 업체와 단체가 참여해 6대의 꽃차를 준비했으며 1000명에 가까운 한인들이 참석해 한국 전통 문화와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했습니다. 이런 퍼레이드를 통해서 우리가 2세들에게 우리 한국인의 그 긍지와 사랑을 보여줄 수 있고 또 문화적인 그 우월감을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아서 더 자랑스럽습니다. 지역 정치인들도 총출동했습니다. 그레이스 맥 연방 하원의원, 토비앤 스타비스키 뉴욕주 상원의원, 에드 브라운스타인 뉴욕주 하원의원 등 유력 정치인과 김민선 뉴욕 한인 회장, 박효성 뉴욕 총영사 등이 그랜드 마샬로 참석해 설날을 축하했습니다. We love to celebrate with the Korean community, with the Chinese community. Here in Flushing, the Korean community is such a great part of what we do here in Queens. 퍼레이드가 끝난 후에는 플러싱 금강산 연회장에서 따뜻한 떡국을 먹고 전통무용, 국악공연, K-팝 꿈나무들의 댄스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17명의 목숨을 앗아간 플로리다 고교 총기 참사 이후 미 전역에서 총기 규제를 촉구하는 10대 학생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학교를 배경으로 한 총기 난사 사건이 잇따르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권에서는 총기 규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자 학생들이 직접 풀뿌리 운동을 전개하고 나섰습니다. 지한샘 기자입니다. 수천 명의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강력한 총기 규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풀뿌리 운동으로 진화했습니다. 성폭력 고발 캠페인인 미투를 차용한 네버 어게인, 미 넥스트 등의 해시태그도 등장했습니다. 이번 사건이 발생한 마조리 스톤맨 더글러스 고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네버 어게인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19살 고교생인 술은 살 수 없지만 전쟁 무기인 AR-15를 살 수 있다는 건 단언컨대 말이 안 된다고 꼬집었습니다. 이들은 오는 3월 24일 우리의 생명을 위한 행진을 펼칠 예정입니다. 커네티컷주에서도 15세 학생이 총기 폭력에 반대하는 전국 고교생의 도보 행진을 위한 온라인 청원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서명자 수는 5만 5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뉴욕주의 페렘에 거주하는 고교생은 누구라도 다음번 총기 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환기시키는 뜻에서 미 넥스트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열린 희생자 추모 및 총기 규제 촉구 집회에서 정치권을 비난한 고교생 에마 곤잘레스의 연설 역시 SNS를 타고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곤잘레스는 전미 총기협회에서 정치 자금을 받은 정치인들에게 부끄러운 줄 알라며 맹비난했습니다. 현재 곤잘레스의 이름을 단 해시태그가 SNS상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채널 K 뉴스 지한샘입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의 첫 한인 시장의 탄생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첫 한인 시장에 도전하는 크리스 정 시의원이 팰리세이즈 파크 민주당 위원회에 공식적인 지지를 이끌어냈습니다. 팰리세이즈 파크 민주당 위원회가 오는 6월 팰리세이즈 파크 시장 민주당 예비선거 출마 후보 중 지지 후보를 정하기 위해 71명이 참가해 표결을 실시한 결과 크리스 정 의원은 40표, 로튼도 시장이 31표를 얻어 당초 예상을 깨고 정 의원이 공식 지지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정 의원은 팰리세이즈 파크 민주당 위원회에 공식 지지 후보로 선출됨으로써 선거 후원금을 받게 됐으며 정 의원은 이 후원금을 공정선거를 위해 로튼도 시장과 나눠서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팰리세이즈 파크는 전통적인 민주당 우세 지역으로 예비선거만 통과하면 본선거는 큰 변수가 없는 한 팰리세이즈 파크 첫 한인 시장 탄생을 예상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버겐 카운티 민주당 위원회에 공식 지지를 받게 되면 실제 예비선거 투표 용지에도 가장 앞쪽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한편 팰리세이드 민주당 위원회는 올해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5선 시의원에 도전하는 이종철 부시장과 타운의회 첫 입성에 도전하는 폴 김 교육위원에게도 공식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두 석을 뽑는 팰리세이드 시의원 민주당 예비선거에는 이 부시장과 김 교육위원, 우윤구 교육위원 등 한인 후보 3명이 나서 각축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폴 김 교육위원도 시의원 후보에 올랐습니다. 당초 후보 추천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지만 민주당은 4명의 후보를 추천했습니다. 폴 김 의원이 시의원에 지명되면 팰리세이드 타운의회 절반을 한인이 차지하게 됩니다. 팰리세이드 민주당 위원회는 조셉 테스타 시의원이 지난달 사망하면서 공석이 된 시의원 후임자로 총 4명의 후보를 추천했는데 폴 김 의원과 함께 알바레즈 전 교육위원, 욜랜다 라코비노 전 시의원, 소피 리 등을 후보자로 추천했습니다. 이에 따라 팰리세이드 시의회는 오는 27일 원례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4명의 후보자 중 최종 1명을 지명하게 됩니다. 만약 김 교육위원이 시의원으로 지명될 경우 이미 이종철 부시장과 크리스정 시의원이 2석을 차지하고 있어 6석으로 구성된 팰리세이드 타운의회에서 한인 의원들이 절반을 차지하게 됩니다. 한편 팰리세이드 타운의회에 한인을 견제하려는 움직임과 남미 국가 출신의 이민자들이 늘어나면서 히스패닉계 시의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김 의원의 임명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건물주에게 유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렌트 안정 아파트 규정의 허점을 없애기 위한 법안들이 뉴욕주 상원에 잇따라 상정됐습니다. 우선 첫 번째 상정된 법안은 프리퍼렌셜 렌트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이는 렌트 안정 아파트 건물주가 세입자와 계약 갱신 시 규정한 한도 내에서 렌트 가격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베이컨시 보너스를 없애는 것으로 렌트 안정 아파트의 기존 세입자가 퇴거할 때 건물주가 차기 입주자에게 기존 렌트보다 최대 20%까지 렌트를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안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법안은 렌트가 $2,700를 초과할 경우 더 이상 렌트 안정법에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는 디컨트롤 규정을 삭제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뉴욕주 상원은 현재 이들 3개 법안을 각 소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현재 뉴욕주 상원에 잇따라 상정돼 입법 절차를 거치고 있는 이 법안들은 건물주가 세입자들을 내쫓을 수 있는 구실을 주는 일종의 인센티브 역할을 해왔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뉴욕시 음식물 분리수거 의무 규정이 확대됩니다. 오는 8월부터 뉴욕시 대형 식당과 슈퍼마켓들도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수거해야 합니다. 오는 2030년까지 음식물 쓰레기 제로를 목표로 하고 있는 뉴욕시가 호텔과 대형 식품 제조업체와 도매상에 국한됐던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를 확대 실시한다고 밝히고 6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거친 후 2019년 2월 15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고 뉴욕시 위생국이 발표했습니다. 위생국은 오는 8월 15일부터 매장 면적이 15,000스퀘어피트 이상인 대형 식당과 매장 면적 25,000스퀘어피트 이상인 슈퍼마켓 등은 반드시 음식물을 일반 쓰레기와 분류해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뉴욕 시내 100곳 이상의 점포가 있는 체인 식당들도 매장 규모와 상관없이 반드시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를 해야 합니다. 대상 업소들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 구역과 쓰레기통에 음식물 쓰레기통 라벨을 부착해야 하며 이 같은 규정을 위반하면 $250에서 $1,0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의무화 대상 업소들은 앞으로 음식물뿐 아니라 식물과 거름이 될 수 있는 종이 등도 일반 쓰레기나 재활용품과 별도로 처리해야 합니다. 위생국은 비즈니스에서 나오는 쓰레기의 3분의 1은 퇴비로 재활용할 수 있는 음식물 쓰레기이며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가 확대 시행될 경우 연 5만 톤의 음식물 쓰레기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시형 아파트의 만성적인 난방 시스템 문제 해결을 위해 보수공사 등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로버트 코네기 의원 등 4명의 뉴욕시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시형 아파트의 보일러 수리와 납페인트 제거 작업 등 보수 공사가 시급한 실정이지만 이에 대한 시정부와 뉴욕시 주택공사 당국의 관리가 소홀하다고 밝히고 신속한 해결을 위해 비상사태 선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만성적인 뉴욕시 시형 아파트의 개선을 위해 주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시형 아파트의 보수 공사를 위해 더 많은 자금을 확보해 지원하는 것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쿠오모 주지사 측은 시형 아파트 문제 해결을 위해 주정부가 도울 수 있는 최선책을 고려해봐야 한다며 비상사태 선포 의사를 밝혔습니다. 최근 잦은 열차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열차 충돌을 막을 수 있는 자동 속도 제어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열차는 맨하탄 운행을 하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부터 트렌턴 뉴욕 구간에서 엠트랙 선로를 이용하고 있는 뉴저지 트랜짓 열차가 자동 속도 제어 시스템을 갖추지 않으면 맨하탄의 펜스테이션으로 갈 수 없게 됩니다. 리처드 앤더슨 엠트랙 회장은 교통위원회 철도소위원회 청문회에서 엠트랙 소속 열차는 내년 1월 1일부터 GPS 기반 자동 속도 제어 시스템인 PTC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선로를 주행하지 않을 것이며 PTC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열차는 엠트랙 선로를 이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방교통안전위원회는 2016년 9월에 발생한 뉴저지 트랜짓의 호버큰 터미널 충돌 사고나 2015년 5월 필라델피아 엠트랙 열차 탈선 사고가 PTC 시스템이 작동됐다면 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한 바 있습니다. 모든 통근 열차 시스템에 충돌을 피하도록 자동으로 속도를 줄이거나 정지하도록 하는 PTC가 장착되도록 규정한 연방법은 데드라인을 3년간 한 차례 연장해 올 연말까지로 늦춰진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 낸시 스나이더 뉴저지 트랜짓 대변인은 연말까지 PTC 시스템을 완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지만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연방철도청의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뉴저지 트랜짓의 경우 PTC가 장착된 열차는 8% 정도에 불과하고 PTC 시스템 운영 교육을 이수한 인원도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주택 모기지 이자율이 4년 내 최고 수준으로 급등했습니다. 한편 주택 구입자들은 모기지 이자율뿐 아니라 주택 구입 비용의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30년 고정 모기지 이자율 전국 평균이 4.38%를 기록하면서 2014년 4월 이후 최고치에 달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는 전주보다 0.06%포인트 높아진 것입니다. 재융자용으로 인기가 높은 15년 고정 모기지 이자율은 3.84%를 기록해 전주에 비해 0.07%포인트 상승했습니다. 5년 고정 후 변동으로 바뀌는 5-1 ARM 이자율도 지난주 3.57%에서 이번 주에는 3.63%로 높아졌습니다. 이 같은 인상 속도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데 올해 초 3.99%에서 시작했던 30년 고정 모기지 이자율 전국 평균이 이번 주 4.38%로 오르는 등 급속도로 인상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원인은 모기지 이자율의 기준 금리인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급속도로 높아졌기 때문인데 10년 만기 국채 이자율은 올해 2.405%에서 시작해 15일 2.908%를 기록했습니다. 한 달 만에 0.503%포인트나 오른 것입니다. 이처럼 모기지 이자율이 급등하면서 주택 구입자들의 부담도 늘고 있습니다. 한편 기준금리와 채권금리가 계속 오를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모기지 이자율의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융자업계에서는 올해 말 모기지 이자율은 30년 고정이 4%대 후반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 한 초등학교에서 설날을 맞아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타인종 학생들이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부채춤 등 한국 전통놀이를 접하며 설날 의미를 배우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김재은 기자입니다. 알록달록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학생들이 하나둘씩 등장합니다. 친구들과 함께 준비한 동작을 선보이며 한복 패션쇼를 시작하자 무대를 둘러싼 학생과 학부모들의 얼굴엔 웃음꽃이 만개합니다. 한켠에선 K-팝에 맞춰 열심히 춤을 추는 학생들의 얼굴엔 즐거움이 가득합니다. I think they
they really do, because we give out quizzes and all these different activities that we give the opportunity for the non-Korean friends, and they can also enjoy the Korean Lunar New Year festival as we did too. 올해로 18회째를 맞는 원더랜드 초등학교 2018 설날 큰 잔치 행사는 태권도 시범과 부채춤 등 한국 전통 공연서부터 K-팝 춤과 한국 문화 퀴즈 등 타인종에게 한국 문화를 알리는 다양한 이벤트가 마련됐습니다. 매년 개최되는 행사지만 학생과 학부모들이 제일 기대하는 학교 행사로 꼽힐 정도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설날 행사는 평창 동계올림픽 기관과 맞물려 타인종 학생들의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을 더욱 고조시켰습니다. It's lucky that it's sort of coinciding. It's bringing a lot of spotlight on South Korea and the diversity we have at our school. It's a lot of fun. 이 외에도 이번 행사엔 제기차기와 윷놀이, 그리고 널뛰기 등 한국 전통 민속놀이를 체험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한편 원더랜드 한인 학부모회는 한국 문화를 타인종 학생들에게 알리는 행사를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재현입니다. 한편 LA시청에서는 민족 최대 명절인 음력설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LA시 의회는 오늘 LA시청에서 허브 웨슨 LA시장과 데이비류 LA시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설날 기념 행사를 개최하고 한국, 중국, 베트남 등 아시안 커뮤니티와의 문화 교류와 화합을 도모했습니다. 행사를 주최한 데이비류 LA시 의원은 음력설은 아시안 아메리칸 커뮤니티에게 수백 년의 전통과 역사가 있는 특별한 날인 만큼 LA시가 함께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오늘 행사에는 황금개의 해를 맞아 유기견을 입양하는 행사도 진행됐으며 한국의 북연주와 중국의 사자춤 등 다양한 아시아 문화 공연도 마련됐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첫 한인 연방검사장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서 지명받은 박병진 조지아주 북부지방검사장이 애틀랜타 연방법원에서 임명선서식을 갖고 공식 취임했습니다. 박 검사장은 조지아주 북부 46개 카운티를 관할하는 연방검찰청의 수장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서울에서 태어나 9살 때 플로리다로 이민 온 박 검사장은 일리노이 법학대학원을 나와 법조계에서 활동해왔으며 2010년부터 6년 동안 조지아주 하원의원 으로 활동했습니다. 어제 저녁 텍사스주 샌안토니오에 있는 레스토랑 밖에서 벤치에 앉아 차례를 기다리던 일가족을 향해 총격을 가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성인 3명과 6살 아동 등 4명이 총에 맞았으며 성인 2명은 중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총격범은 근처 주차장에서 걸어와서 권총으로 여러 발을 발사한 뒤 달아났으며 경찰은 현재 총격범을 쫓고 있습니다. 5만 달러의 사기 혐의로 2년에서 6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맨하탄 구치소에 복역 중인 브랜든 김 씨는 최근 뉴욕시 감사원에 시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사전 통지서를 제출했습니다. 김 씨는 다른 재소자에게 폭행을 당하고 부상을 치료받지 못해 뉴욕시를 상대로 1,200만 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고 뉴욕시 교정국은 소송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대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뉴욕시경이 무허가 드론 촬영에 대한 단속에 나섰습니다. 뉴욕시에서 적발된 무허가 드론 촬영 건수는 최근 크게 증가해 맨하탄 상공에서 민간 항공과 드론이 마주치는 일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현재 뉴욕시에서 공식적으로 촬영을 허가한 곳은 퀸즈 플러싱 메도우 코로나 파크, 포레스트 파크, 브루클린 칼버트 박스, 마린 파크와 스테튼 아일랜드의 라투렛 파크 등 총 5곳입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화요일 오전에 안개가 끼겠으나 차차 개이고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68도, 섭씨 영상 20도, 밤 최저 기온 57도, 섭씨 영상 14도. 수요일 대체로 맑고 따뜻한 날씨 예상됩니다. 목요일 흐리고 비가 예상되며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채널K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